원피스 1160이라의 제목은 화살비를 뚫고 흐른 사랑의 노래로, 챕터는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인 갓벨리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갓벨리의 전설들이 모이자 갓벨리 전역에서는 격전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 샹크스와 샴록을 천룡인에게 훔쳐 달아난 드래곤은 샹크스와 샴록을 안고 도망치다 레이저빔을 맞고 쓰러지고, 이에 떨어진 샹크스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합니다. 여기서 도망가던 드래곤을 공격한 건 이전화에서 등장했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신의 기사단으로, 그녀는 입에서 레이저 빔을 발사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페이로 사찰 가문의 일원이었죠. 이렇게 드래곤을 공격한 마페이는 땅에 떨어진 샴록을 집어들었는데, 마페이는 아기들을 담당하던 천룡인의 명령을 받고 온 것으로, 그 천룡인은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갈링에게 죽기에 마페이에게 아이들을 회수해달라 부탁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되찾은 마페이는 갈링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라며 놀라워했고, 누군가 신의 기사단이자 천룡인 갈링의 아이들을 납치하려 한다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마페이의 공격에 부상을 입은 드래곤은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아이들을 구하려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끔찍한 학살 게임에 참여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으로, 드래곤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결국 마페이에게 죽을 위험에 처하죠. 하지만 그 순간 흰 수염이 난입해 그녀를 반으로 베어버려 의도치 않게 드래곤을 구해주고, 흰 수염은 시키, 빅맘, 카이도와 함께 등장합니다. 여기서 시키는 흰 수염에게 화를 내며 자신도 죽일 셈이냐고 소리치고, 카이도는 빅맘 때문에 짜증을 내는데, 이러한 상황에 하치노스에서 온 수많은 해적들이 몰려와 록스 해적단을 포위합니다. 이들은 샤키를 찾는 대신 록스를 쓰러뜨려 이름을 날리겠다며 배신했고, 이에 흰 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가 합동으로 반격하며 압도적인 전투신이 펼쳐지죠. 이렇게 록스 해적단이 해적에 둘러싸인 상황 때문에 마페이는 몸을 다시 재생하여 샴록을 붙잡은 채로 이 섬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라며 경악하는데, 이에 드래곤은 아이들이 이미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달아나지만 그 와중 의식을 잃은 샹크스를 발견해 샹크스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한편 거프는 근처의 거물들을 포착하고 잡으러 돌격하여 거프는 땅을 내려쳐 충격파를 일으키는데, 이를 본 카이도는 거프와 싸우고 싶어 했지만 흰수염과 빅맘은 오래 얽히고 싶지 않아 달아납니다. 이렇게 빅맘은 도망치면서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를 합쳐 천상의 화염 바람이라는 기술을 거프에게 사용하지만, 거프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로 이 불길로는 소고기 한 점도 못 굽겠다며 린린을 조롱하죠. 이런 상황에 록스는 갓벨리 중앙을 향해 달리며 자신의 아내 앨리스와 아들 티치를 떠올리는데, 동시에 록스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이 중앙으로 접근했고, 이에 로저는 흰 수염과 싸우는 척하면서 레일리에게 샤키를 구하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갓벨리 시티에서 해병들은 샤키를 끌고 가지만 샤키는 사슬에 묶인 채로도 해병들을 전부 때려 눕히는데, 그 순간 소머즈가 나타나 곤봉으로 샤키를 내리치며 어차피 갈링의 소유가 될 거라며 샤키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등장해 저승의 갈고리라는 기술로 일격에 신의 기사단 소머즈를 제압한 후 샤키에게 손을 내미는데, 이에 샤키는 눈물을 터뜨리며 레일리를 안고, 이를 본 로저와 가바는 기쁨 반 질투 반의 눈물을 흘리죠. 이렇게 레일리의 등장에 샤키는 너무 늦었다며 구박하고, 레일리는 미안하다며 앞으로 절대라고 말하는데, 이에 로저가 그건 나중에 하라며 샤키를 되찾았으니 고물을 챙기자 말하는 장면으로 원피스 1160이라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많은 해적들이 록스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록스 해적단 주축 멤버들은 록스를 배신하지 않고 록스를 배신한 해적들과 싸웠는데, 이러한 장면은 흰 수염, 빅맘, 카이도, 시키 등은 해적으로서 최소한의 인의를 지키는 인물들이었지만, 록스 해적단이 돈벌이 하나로 모인 집단이었기에 그들 눈앞에 큰 이득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장을 배신할 수 있다는 록스 해적단의 실태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갓벨리 사건 자체도 록스 해적단 왕직의 배신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으며, 심지어 왕직은 자신의 이득이라면 동료 돈말론까지 서슴없이 죽였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센고쿠가 록스 해적단을 설명할 때 돈벌이 하나로 긁어모아 생겨난 집단이며, 선내에서도 동료 죽이가 끊이지 않는 해적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지금까지 엘바포 회상에서 보여준 록스 해적단은 센고쿠가 말했던 록스 해적단의 이미지와 조금 달랐는데,
물론 록스가 동료들을 믿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의리가 없는 인물은 아니었으며 록스의 적단의 주축인물 흰수염, 빅맘, 카이도 또한 록스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록스의 적단의 주축 멤버가 서로를 배신한 게 아닌 힘을 합쳐 싸운 거라면 카이도가 정상결전에서 흰수염 해적단의 뒤를 치기 위해 오른팔인 화재의 킹까지 동원하여 직접 나서서 원정을 감행한 것 또한 해군이 부풀린 이야기일 뿐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록스의 적단 동료였던 당시에는 흰수염과 카이도의 사이는 좋았는데 흰수염은 어린 카이도에게 록스의 적단 멤버 권유를 했었으며 카이도가 흰수염의 열매 능력이 부럽다 했을 때는 흰수염이 카이도에게 평생 그 몸이 되어버리니 천천히 찾으라고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또한 카이도는 갓벨리 사건에서 록스를 배신한 해적들에 맞서 흰수염과 함께 싸웠고 이러한 정황과 카이도가 뒤를 치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카이도는 오뎅과의 전투에서 쿠로즈미 히구라시가 모모노스케로 변신해 오뎅의 시선을 빼앗아 오뎅이 결국 지게 되자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카이도는 완전 무결한 승리를 방해한 쿠로즈미 히구라시를 죽여버렸을 만큼 승부에 있어서는 전면 승부를 선호하는 인물이었기에 카이도가 흰 수염의 뒤를 치기 위해 움직였다는 해군의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그리고 카이도 또한 갓벨리에서 천룡인의 잔인한 인간 사냥을 보았고 카이도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보드카 왕국에서 나라를 위해 활약했지만 결국 세계 정부에게 팔려간 사건으로 카이도는 천룡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강한 해적단을 만들어 전쟁을 준비했었기에 카이도가 화재의 킹을 데리고 정상결전으로 원정을 떠난 것은 흰수염의 뒤를 치기 위함이 아닌 흰수염을 도와 세계 정부의 해군을 치기 위한 움직임이었지만 빨간머리 샹크스 또는 쌍둥이 샴록에게 막혀 마린포드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화에서 샴록과 샹크스를 가지고 도망가던 드래곤은 신의 기사단을 만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델린저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신의 기사단 마피고는 드래곤에게 빛의 광선, 즉 레이저를 발사해 공격하는데 당시에는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에 없었고 키자루 또한 해군에 입대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마페이의 레이저는 빛빛 열매일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만약 이처럼 신의 기사단 마페이의 능력이 키자루의 빛빛 열매 능력이었다면 신의 기사단 마페이는 빛빛 열매 선대 능력자로 갓벨리 사건에서 많은 해적들이 죽었던 것처럼 당시 신의 기사단 또한 갓벨리에서 해적과의 전투로 인해 죽었던 것으로 보였죠. 그렇게 당시 신의 기사단이 아니었던 군코는 갓벨리 사건 당시 몇몇이 죽어 신의 기사단에 공석이 생기자 신의 기사단이 된 것으로 가바는 갓벨리 사건 당시 신의 기사단과의 전투에서 계속 몸을 재생하는 신의 기사단이 폐형색 폐기로 인해 불사의 몸에 재생이 늦춰지고 끝내 죽었던 모습을 보고 루피에게 저 녀석들은 절대로 불사신이 아니라며 폐형색의 사용법을 명심하라 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당시 빛빛 열매 능력자였던 마페이는 로저와 록스의 폐형색으로 인해 갓벨리에서 죽은 것으로 보이며 신의 기사단 마페이의 빛빛 열매는 후에 키자루에게 이어진 것으로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